오라클이 다시 한번 말썽을 피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AI 반도체 강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1.68% 급락 중입니다. 이 3대 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다우 지수는 그나마 0.44% 약보합권에서 방어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도 1%대 이 나스닥과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강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저와 함께 보시죠. 초록불이 상승불이고요. 또 빨간불이 하락불인데 오늘 제가 출근하기 직전에 확인했었던 장보다도 더더욱 이 급락세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오늘 그나마 에너지주가 좀 선방을 해줍니다. 간만에 이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이 정유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어주들도 오늘은 흔들리는 가운데 가장 급락폭이 큰 건 역시나 M7 관련 종목들. 구글도 2.97% 급락 중이고요. 또 엔비디아가 3.51%, 브로드콤도 4% 이상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시장 급락의 진원지였던 오라클 거의 5% 이상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투자 유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이어서 테슬라도 오늘은 4% 가까이 전일의 급등세를 그대로 토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이슈들이 오늘 시장의 자금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와 함께 세 가지 이슈들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 AI 비관론의 중심에 있는 뉴스입니다. 이 오라클이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파트너사 중에 가장 큰 파트너사였던 블루아울 캐피털스, 이 사모펀드가요. 무려 14조 원, 100억 달러 규모의 이 미시간주 오픈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오라클의 부채가 워낙 급증함에 따라서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졌고 최근에는 관련 부지에 있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우려까지 겹치고 있죠. 이 때문에 현재 큰 투자처를 잃은 오라클 거세게 흔들리면서 5% 이상 추락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익성과 이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AI 반도체 섹터 전반에 퍼지면서 오늘 엔비디아까지 강하게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오늘은 4%대 굉장히 강한 되돌림이 나오고 있죠. 두 가지의 약재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캘리포니아에서의 판매 중단 위기, 두 번째로는 이 블레어에서의 한 애널리스트의 경고까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다음 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시죠. 가장 먼저 밤사이에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크게 이목을 집중시킨 이 블레어의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이 제드 도시머가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는데 이 주요 내용을 보자면 테슬라가 사실상 현재 자동차 사업은 주당 30에서 40달러 선의 가치에 불과하다라면서 나머지는 70%의 나머지 주가는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아직까지 로보택시가 상용화되기 전이고 계속해서 관련 일정들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로보택시 일정이 또 미뤄진다면 이 투자자들은 주당 30달러에 불과한 실체가 이 정도에 불과한 이 테슬라라는 주가를 현재 480달러에 사고 있다는 점, 즉 주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이어서 여기에 캘리포니아 당국도 테슬라 때리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이죠. FSD 기능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마케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90일 동안 시정 기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안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가 30일 동안 캘리포니아 안에서 중단될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이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전의 이슈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다시 한번 이 시장을 그나마 좀 다우지수 쪽에서 방어를 해주는 이유가 계속해서 차기 연준 의장의 햇빛이 될 것이냐, 워시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래도 햇빛이 조금은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워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매파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고 햇빛은 그래도 트럼프의 측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최근 들어서 입지가 많이 흔들렸었죠. 이건 밤사이에 이 미국의 유명 베팅 플랫폼에서의 이 지명 가능성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인데 밤사이에 이 케빈 헤셋이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입김으로부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공개적으로 이를 저지하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헤셋에 대한 지명 가능성이 소폭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더 커진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다우지수는 아직까지는 약보합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특징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오라클과 엔비디아, 구글, 이 AI 수익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오라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라클 사측이 이후의 보도에 대해서 정정하는 듯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미시간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면서 이걸 진화시키는 발언을 내놨는데 물론 블루와울 자체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투자처를 구했다고는 하는데 이 투자처가 과연 어떤 그런 기관이고 또 어느 정도의 투자를 커버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물음표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라클의 급락을 피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어서 엔비디아와 구글 모두 오늘 오라클 하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추가적인 개별 악재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는 이 구글과 메타가 손을 잡고 엔비디아의 독점 구도를 깨겠다라는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요. 이 토치 TPU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는 사실상 현재 AI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메타의 파이토치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쿠다 소프트웨어에 완전 잠식이 되어 있는데 이걸 깨고 구글의 TPU에서도 충분히 이 파이토치를 구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적색불이 켜지면서 오늘 엔비디아 하락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글 역시나 쉽지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헛8과 플루이드 스택 간의 파트너십에 구글이 70억 달러가량의 재무 보증을 서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헛8, 원래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였습니다만 대부분의 이 채굴 업체들이 그러하듯 최근 들어서 에너지 회사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플루이드 스택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량의 이 관련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글이 이 재무 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재무적인 이런 회의론이 다시 한번 시장에 들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의 현재 종가 기준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라클 역시나 오늘 논란의 중심답게 5% 이상 급락하면서 시장을 마쳤고요. 엔비디아도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3.81% 하락으로 오늘 하루 마쳤습니다. 이어서 구글인데요. 3% 하락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나머지 M7 종목들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이어서 테슬라도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이슈들. 첫 번째가 바로 블레어의 섬찟한 경고였고요. 두 번째, 이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테슬라를 30일 동안 판매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린 건 역시 오늘 테슬라의 투심 악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이어서 아마존도 오늘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 오픈 AI로부터 아마존이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주고 대신에 아마존의 자체 칩 트레이니엄을 이 오픈 AI가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 트레이니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호재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100억 달러가량의 이 거대한 규모의 자금을 아마존 쪽에서 투자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오늘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100억 달러의 투자에 더 많은 우려감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하락으로 현재 마무리를 짓고 있는 아마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계속해서 주가가 출렁이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이 마지막에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이 아마존의 CEO 스티아 나델라가 AI에 관련한 내부 문건 이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 스티아 나델라 CEO가 AI 중심으로 완벽하게 기업을 재편하겠다면서 스타트업처럼 일하라. 한마디로 기업 구조를 기존의 중간 관리자 보고 체계를 없애고요. 수평적인 그런 구조로 바꾸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과 자원을 갈아넣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AI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밝힌 건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또 마이크론 1분기 매출이 136억 4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속보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근데 뭐 이것만 봤을 때는 단순히 현재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지 부정적으로 반응할지 알 수 없겠죠. EPS 역시 4.78달러로 예측치를 상회했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또 이어서 추가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잠시 후에 브리핑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도 바로 보도록 할까요? 테슬라입니다. 4.62% 아쉽게 오늘 급락으로 하루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아마존 0.58%. 주가가 오늘 결과적으로는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약보합권에서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의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특징주 제가 선별한 종목으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종전에 구글 이슈에서도 만나봤었죠. 헛8입니다. 원래 비트코인 채굴업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에너지 쪽에 손을 대고 있는 기업입니다. 밤사이에 플루이드 스택뿐만 아니라 엔트로픽과도 AI 인프라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에 헛8 자체의 주가는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 원래 비트코인을 채굴하던 기업이 새롭게 변모했는데 이렇게 각종 힘을 가진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것부터 자체가 굉장한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재료겠죠. 이 반대로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오늘 급락했습니다. 계속해서 넷플릭스와의 이 워너브로스 인수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밤사이에 이 워너브라더스가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이사회에서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최근 파라마운트가 넷플릭스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이 적대적으로 인수를 하겠다라고 밝혔었죠. 이 인수안을 거부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서한을 보냈습니다.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것이 이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에 더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당연히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주가는 오늘 급락세를 겪었고요. 이어서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업체죠. ASML도 오늘 심한 급락세를 겪었습니다. 이 중국이 드디어 이 ASML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EUV 노광 장비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반도체 장비 쪽을 흔들었는데요. 현재 올해 초에 개발을 완료했고요. 현재로서는 프로토타입을 시험 가동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장비 쪽을 집어삼켰습니다. 중국의 맹추격이 바짝 따라오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시장을 사로잡은 것이죠. 이 세 가지의 현재 종가 기준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 헛8입니다. 8.98%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파라마운트 글로벌,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5.42%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의 맹추격에 5.63% 급락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6개의 매크로 지표 흐름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밤사이에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 도래했기 때문인데 현재 WTI 기준으로 1.43% 오르면서 배럴당 56달러 선을 막 돌파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납포된 유조선에 대해서 앞으로 베네수엘라 관련 유조선을 전면적으로 봉쇄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에 회방을 놓을 것을 염려한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원유 제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국제유가는 단기 공급 우려감이 확산이 됐고요. 소폭이나마 반등했습니다. 20일에 1월 2일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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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2
원달러 환율은 3.96원 올라서면서 1,480원 이미 어제 장중에 돌파를 했었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현재 이 국민연금과의 이 환율 외환 스와프가 가동이 된 상태로 추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워낙 어제 외인 매도세가 강했고요. 또 밤사이에 달러 강세까지 겹치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 맥없이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1.8%가량 이 추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밤사이에 8만 5천 달러 선까지 다시 밀려났습니다. 계속해서 워시와 햇셋이 서로 앞다투어서 1, 2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시장은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밤사이에 올랐는데 이 온스당 66달러 선을 가뿐하게 돌파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은 가격 65달러 선을 막 넘어서 66달러 선까지 현재 돌파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역시 오늘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3대 지수 종가 기준으로 어떤 움직임 보여줬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나스닥은 1.81%, M7 종목들의 이전 상황에 동일하게 장 막판 들어서 다 같이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다우지수는 0.47%, 그나마 약보합권에서 방어를 해낸 반면에 S&P 500은 1%대 약세로 오늘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산타가 찾아오려면 조금은 먼 것 같은 뉴욕 증시, 지금까지 밤사이 마감 시황 봤습니다.